2026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 재판 시작합니다. 2025 고압 16425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예, 황교안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은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박경호, 박주현. 박경호 변호사님, 박주현 변호사님. 예. 예. 검사 측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네, 검사 김승곤, 김수길 수고했습니다. 예. 예, 지난 기일에 증인 김주현에 대한 검사 측 주신문 진행하였고요. 오늘 반대 신문을 위해서 속행을 하였습니다. 절차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반대 신문 바로 진행하면 되시겠습니까? 별 의견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박주현 씨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예,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서 선서하셨습니다. 예, 선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그 질문 내용 중에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시는 부분은 증언을 거부하시면 수 있는데 증언 거부하지 않고 증언하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변호인 반대신 하십시오. 예. 예, 오늘 피고인 변호인 박경호입니다. 증인께 먼저 지난 재판에서 공판장에서 말씀하셨던 각 조서에 대한 입장하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특검 측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주소 2개, 또 진술 주소 2개에 대해서 내용 인정, 진상 성립 등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셨죠. 네. 오늘로 그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가급적 저도 조서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네. 증인은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약 2년간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으로 피고인을 상관으로 모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가끔 황교안 대표로부터 연락이 오면 제가 받는 정도였고, 황교안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가깝게 대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기억이 있습니까? 네, 그랬을 겁니다. 네. 증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게 2024년 5월경이죠. 네. 그때 이제 그때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까지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통화 내역을 모든 사람들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 기록을 증거 기록을 보니까 경조사 때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던데. 그거는 2025년 그 전일입니까? 그 이후. 이후. 그 이후죠. 한참 후 2025년에 제가 집에 이제 저 상이 있어서 그때 예. 조의를 표시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 통화하고 제가 문자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대통령실 출입 경위와 그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9시 17분에서 18분 사이에 최혁권 보좌관으로부터 출근하시랍니다. 다른 분들도 나오시는 거니까 나오시라고 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을 하셨다고 했죠. 그 관련되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하게 그 상황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그 연락을 받을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나요?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동 중에 차량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죠.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저도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정도의 대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먼저 비서실장이 물으시는 거 보니까 비서실장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 같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겠죠. 증인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뭐 작은 방, 뭐 여기 대기실 같은데 그때 작은 방에 있었던 다른 수석들도 서로 무슨 일이냐며 의아해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까?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사전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은 비상계엄을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좌관 얘기를 듣고 그 10시 다 돼서 그 출근을 했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런 건 저는 모르고요. 그리고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대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 조서를 보니까 2025년 7월 3일자에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통령께서는 뭐 답을 하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해서 묻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진술한 거 기억나세요? 그건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다 있는 그 아주 짧은 상황이었고요. 그 부분에 관한 그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증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비서관들도 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아주 짧은 그 순간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한 뭐 2, 3분 정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저 대접견실로 들어가시고 그쪽 문이 잠겨서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모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들고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은 기억나지 않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쏟아져 나올 거다 뭐 그런 쏟아져 나올 거다. 표현 정도였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포고령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은 그 이제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제가 나갔을 때는 제 방에 뭐 보좌관도 없고 그 변호사 비서관들도 출근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누가 뭘 어떻게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 증인은 전후 사정을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전뿐만 아니라 선포 이후에도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배경, 목적, 이유,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또는 비서관들에게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그 희미해지고 뭐 혼동되고 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언제인지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특검 22번 신문사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그 특검 측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영상 처음 보셨다고 그랬죠? 예, 그 전에는 못 봤습니다. 이게 추가 증거 순번이 366번 맞습니까, 우리 검사님? 예, 지난번에 재판장님께서 정정해 주신 그 366번, 예, 순번 맞- 11번이 맞습니다. 366번, 예. 366번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었던 동선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혹시 이 동영상은 보신 적 없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동영상을 못 봤고요. 저 박성재 장관 그 재판에 증인으로 갔을 때 그 23시 뭐 3, 4분경인가요? 그때 문 앞에 잠깐 서 있는 그 영상 한 커트만 그때 보여줬었고, 그때도 영상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새벽녘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커트 하나, 예. 두 커트 정도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번 사건에 피의자 신문에서 어딘가 보니까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수사관이 질문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물었던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때도 동영상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질문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동영상에 증인과 피고인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런 동영상은 아니죠. 대통령실 상황만 지금 나타나는 거죠. 여기 황교안 대표랑 증인이랑 무슨 얘기했다는 그런 동영상이 아니죠. 그렇죠. 저기 네. 지금 저 병호 구역인 대통령실 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뭐 아니 저랑 이제 그런 장면이 혹시 전화를 하는 장면이 저는 찍혔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제가 볼 때도 없고 그 증인이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런 장면이 전혀 없거든요. 전화를 받는 장면도 지금 안 나와요. 혹시 제가 못 봐서 그랬는데 화면상에 전화를 받는 모습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법정에서 본 동영상이 전부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부정선거 세력 발본 세관하라,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는 취지의 그런 글을 한번 당시 보셨나요? 저는 그 페이스북 안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페북에 무슨 글이 올라가고 하는 거는 전혀 모르고, 뭐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런 내용들이 그냥 그걸 언론을 통해서 그냥 보는 정도이고, 당시 상황에서 봤던 기억이 없습니다. 네, 반 기억이 없다. 이 특검 측에서는 피고인과 통화한 후에 이런 글들이 올린 그런 것을 착안해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또 증인의 전달을 받고 이런 글들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겁니까? 그 이전에도 아무런 뭐 관련된 하여튼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연락도 없었는데 그 무슨 짧은 통화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까, 저 의문스럽습니다. 전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고, 당시에 통화 내용이 제 기억에 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충 그때 그런 정도 아니었나 해서 지난번 증언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특검 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게 반박 차원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뭐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서류를 작성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당시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여기 피고인과 다른 내용의 대화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화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에 특별히 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연락을 드리고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제 전화 받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후에 전화를 한번 드렸던 것 같고, 특별한 무슨 대화를 나눈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의 이제 조서를 보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술한 적은 있습니까? 특검에서 조사 받으실 때? 뭐 저도 당시에 저 내용을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시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받은 것은 증인 스스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그런 거였었죠. 뭐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